네, 오늘 토론회는 2018년 서울시가 강남부 균형발전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발표한 강북구 시립어린이 전문병원의 의미를 돌아보고 강북구 시립어린이 전문병원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오늘 중단 없는 강북구 시립어린이 전문병원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공동 주최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님 아직 자리에 안 오셨는데요. 그리고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을 하고 계신 도봉을 국회의원이시기도 한 우리 오기영 국회의원님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창보 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님은 오늘 이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과정을 함께 예전에 기획하고 어린이 전문병원 관련된 내용들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고연아 강북구 보건소 의학과장님, 그리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장원모 보람의 병원 공공의학과장님, 그리고 서울시의원 이상훈 시의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시립 어린 전문병원 건립 과정을 익히 잘 아시고 그 과정에 참여해서 일익을 담당하셨던 이런 분들이셔서 특히나 오늘 토론회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조차도 어린이 소아 분야와 관련된 의료 인프라는 매우 그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동북구는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이 동북 4구는 더 환경이 더 열악한 곳입니다. 이 동북 4구 중에서도 특별히 강북구는 더욱 그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편에 속할 텐데요. 지역에 대학병원도 없고 소위 말하는 상급 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시면서 지역의 여러 환경을 살펴보셨고 특히 열악한 강북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직접 목격하시면서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린이 전문병원 공공청사 복합 개발 추진 방침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요. 2021년도에는 그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여건과 환경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그 사이에 서울시장이 바뀌었고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변경된 이후에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몇 차례 직간접적으로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강북구에 짓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짓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 예를 들면 역세권이 아니다 등을 이유로 해서 다른 부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른 지역으로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이전해서 설립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그분을 서울시로 방문을 해서 서울시장님을 뵙고 여러 상황과 말씀을 좀 여쭙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장님께서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살펴만 봐도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이미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큰 병원들이 많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의 의료 현실을 정확하게 좀 아직 정보가 충분치 않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교통 여건이라는 측면이 강북구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이제 강북구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그 계획에 따르면 이후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도 제대로 잘 입력되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이참에 저희가 시립어린 전문병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지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 지역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어린이와 관련된 공공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요한 정책 결정자이신 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도 잘 설명해서 시립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이 원래 계획대로 중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좀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토론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회 공동 주최를 위해 힘써주신 서울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오기영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시당 정책위원회 형태로 해서 같이 틀을 만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21년 이제 시장이 되면서 이후에 종래 한 10여 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나 또는 각 지역의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정책 내지는 지역사회와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절차를 진행됐던 정책 중에서 일부가 후퇴하거나 보류되고 있는 것을 저희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이 정책도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권의 합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보류되거나 유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주당이 집권하든 또는 국힘이 집권하든 일정 정도 사회적인 논의가 축적된 것은 또 그걸 이어가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한 번 더 축적되면서 방향을 좀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립어린이 전문병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챙겨오셨던 이상훈 서울시 의원님 축사 간단히 전해 듣겠습니다. 처음에 이 본동의 이 부지를 기획할 때부터 제가 특히나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선제적인 이 도시공간에 대한 기획에 참여해서 동북 사구 여러 곳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어린이 전문병원이 행정 주소지는 강북구지만 강북구의 아이들만을 위한 또 청소년들만 위한 공공병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동 이 위치는 반경 1km 반경 안에 4개의 구가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길 건너 우리 오기영 의원님도 오셨지만 도봉구이고요. 또 바로 다리 2개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노원구고, 그다음에 또 건너편에는 오늘 이소라 시원님도 오셨지만 이소라 의원이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또 성북구, 또 특히나 장이동 일대 많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어린이 시민들이 이제 거주를 옮겨오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공공 시립 어린이 병원이 저는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시립 강모 어린이 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그리고 간곡한 요구를 모으고 이것들을 의사결정권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일들을 함께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현황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강북보건소 의학과장 고연아입니다.
예, 첫 번째 추진 배경이었던 어린이 환자 치료 전문병원의 공공병원 부재로 건립이 필요한 것 외에 서울시가 두 번째 추진 배경으로는 그 동북권역의 낙후된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의료격차 해소 목적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별 종합병원 현황을 보면은 서울시의 종합병원이 전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는 종합병원이 1개소가 있고 그 종합병원에는 진료 과목 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북구의 그 종합병원 숫자로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 그 마포구 다음으로 하위 2위이고 동북권역에서도 보면은 개소수로도 1개소이고 그다음에 병상수로도 저희가 201병상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외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하위 이것도 2위이고 동북권역 중에도 역시 최하위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지금 맨 위에 왼쪽 편에 있는데 자치구 평균 20개소의 의료기관이 있다고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고요. 동북권 자치구 평균은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20개소, 동북권 자치구 평균 18개소인데 강북구는 9개소로 이렇게 의료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의료격차 해소 목적을 위해서는 강북구의 그 건립 추진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목적 관련 자료입니다. 22년 강북구 재정 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하위 2위이고 동북권역에서도 노원구와 함께 가장 취약합니다. 또 지역 재정 자립도 외에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 박탈 지수를 보면 5.94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금천구 다음으로 하위 2위이고 동북권역 중에서는 지역 박탈 지수가 가장 높고 이는 건강 격차와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표로 다시 보면은 강북구 지역 박탈 지수 5.94이고 서초구와는 14.94까지 차이가 나며 서울시 타 자치구와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격차 해소와 자치구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구에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의견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21년도 그 병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담당했던 지방재정연구원이 실시했던 자료로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서울시 모든 구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0.1%가 있었고 그러면은 강북구에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의견이 평균 70.1%로 이거는 1구역 인근 자치구와 그 외의 자치구 모두에게서 동의율이 비슷하게 나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2%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의 어린이 병원 건립을 찬성하는 서울 시민들의 수용성과 그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 재검토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관련해서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의 예상 운영 적자가 연 83억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그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서울시 다른 시립병원들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21년에서 25년 서울시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립병원 중에 많은 곳은 서북병원 134억 원이고, 그다음에 거의 장애인 치과병원 외에는 모두 100억 안팎으로 시립병원 평균 연 94억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들은 민간 의료기관이 적절한 운영을 기피하는 영역에 대해서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립병원들이 적자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공통점과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린이병원 적자 83억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번동 365-1 일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관련 입지 여건을 보겠습니다. 건립 예정지는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4호단지 한 2,000가구 정도 되는 그 옆에 위치해 있고, 도로 하나 건너편에 도봉구, 노원구, 그다음에 성북구의 아파트 대단지와 경계해 있습니다. 지도와 같이 4개 구의 접점 경계 지역일 뿐 아니라 4개 구의 아파트 대단지 사이에 있어서 강북구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주위 여러 자치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장위동 뉴타운 재개발로 24,000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또 강북구와 강운대 주변의 모아타운, 또 도시정비 재개발 사업 등으로 신혼부부 유입과 어린이 수요 증대가 예측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 편익을 보는 주민들이 많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관련 교통 여건을 보면은 건립 예정지인 번동 주변 아파트와 인근 도봉, 노원, 성북구 4개 구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한 개 사이를 로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하철 이용자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과는 11분 거리에, 또 버스 이용자는 145번 등 6개 노선 등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동북선 경전철 개통이 26년 7월에 예정으로 병원 건립 27년 12월 이전에 동북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우이천역과는 13분이 소요되고 지하철 2개 노선이 인근 동북권 자치구 주민들의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의 건립 목적인 어린이 전문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건강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재정 자립도 등도 하위권이지만 특히 의료 부분의 경우에 강북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 시민들의 찬성 의견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건설 약속 이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도 이것을 보고 좀 재미났던 게, 저 위에 보시면은 그 사각지대 없이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취약계층이라는 게 명시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취약계층 계속 취약계층이라는 게 나타남으로써 2026년까지 총 6,120억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래 보면 취약계층, 누구나 나누는 공공의료 해서 결국 취약계층을 위한 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또 두드려 보시면은 지금 6,120억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시립병원도 12개에서 15개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3개를 확대한 걸 보면은 저 공공재활병원 은평구, 서울형 공경병원 서초구 원지동, 장애인 치과병원 강서구 둔촌동을 확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보시면은 저 가운데 있는 더 공공병원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보시면은 공공병원이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 저 그 검은색이 어린이 시립병원인데 그 바로 밑에다가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짓고 예산도 거의 4천억이니까는 지금 현재 6,120억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결국 조기다가 지으려고 하는 아마 그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대형 병원입니다.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니까, 그래서 요런 그것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서울시에서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개념적 최상위 개념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좀 재미났던 게 지역 불균형의 원인을 보면은 강남 개발에 집중 추진해서 그 강남 우선 정책이 오히려 불균형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결국은 강남구 균형 발전, 강북구를 좀 더 개발에 힘쓰겠다라는 것이고요. 불분명한 정책 목표, 뭐 철도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제성 위주로 타당성을 보다 보니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결국 뭐 목표도 뭐 일자리, 균형 발전, 지역 간 교통 국제 지금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잘 지켜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동부권을 한번 균형 발전 그 지표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그 산업 일자리 기반이 취약하다. 분석은 잘했습니다. 진단도 잘 해놓고 동부권 보면은 자족 기능 강화 및 고용 창출. 그래서 강북구청 복합화 및 수유역 일대 지역 거점화 등등을 통해서 잘 구성해 놨는데 이제 그 앞에 저희가 이제 그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저 강북권역은 그 공공재활병원 건립, 은평병원, 강남병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 뭐 그럴 듯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지역균형 발전 계획에 58페이지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저 보시니까 작년 2022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건데 강북권역은 공공재활병원, 은평병원, 강북시립병원은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광남권역도 여러 가지인데 서울형 공공병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왜 빠졌나라고 봤는데 한번 뒤에 가서 이제 연차별 투자 계획도 한번 봤습니다. P60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은 저기 서울형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4천억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앞에 내용은 빼고 뒤에 이렇게 그 투자 예산에만 이렇게 잡아놨을까라는 것도 한번 제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뭐 실수로 뺀 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지만은 역시 이런 것도 한번 제 눈에는 이게 보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그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피맥에서 예타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저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지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는 역시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지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경제성 위주, 계속 강남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병원 같은 경우에도 동부권에 어린이 환자가 많이 몰려 있지만은 뭐 경제성이 안 나왔다 보니까 계속 뭐 강남으로 간다, 뭐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신호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방안이 한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그 시립어린이병원의 추진 사항입니다. 특히 자치구에서 이제 입안을 통해서 뭐 지역 주민 설명회, 뭐 공청회 등등을 계속 거쳐서 이 과정이 5년인데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이 그냥 하루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번 연도에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또 이 결정 과정만 현재까지만 5년입니다. 이 뒤로 이제 또 뭐 부지 확보, 뭐 사업 시행 등등이 있는데도 한 총 10년이 걸릴 건데 이것을 다시 재시점을 하겠다? 그동안 이 시민들은 1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갖고 또 이런 고통을 겪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강북 시립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치를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고 고용 창출, 사업 재수 증가도 필요하고 인구수 증가, 뭐 균형 발전,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해서 각각 그 시립어린이병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뭐 그냥 그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좀 찾아봤는데 저 보면은 그 전문병원은 서울시가 강북구 주민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어린이 입원 환자는 강북권에 많이 몰려 있고 지금 소아과는 문 닫고 뭐 뺑뺑이를 돌리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과연 이런 것을 알고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아이를 뭐 키우는 게 겁이 안 나는지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뭐 정부를 믿느냐 어쨌든 이런 입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의료 남부권도 강북권이 아닌 서울형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했느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게 그래서 좀 공공의료에는 좀 이렇게 차별성이 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좀 의료도 있지만은 좀 사회의 어떠한 전반적인 그 강북권의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의 발제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저 강북구 보건소의 고연아 의학과장님 그리고 한국도시정책연구소의 장재민 소장님 두 분으로부터 발제를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서울시의 시민건강국장을 지냈고요.
우리 천준호 의원님하고는 그때 2015년 메르스 당시에 저는 이제 메르스 담당 국장이었고, 그때 천준호 의원님은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으로서 같이 호흡하면서 메르스 대응을 했던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제 오늘 지금 발제에서 쭉 들으셨던 것처럼 이 논의가 강북구의 어린이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시립 어린이병원을 한 개 더 지어서 필요하겠다라는 논의를 시작한 건 사실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10년이 돼버렸죠, 벌써. 근데 2013년 당시에 시립병원, 어린이병원을 하나를 더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아까도 보셨지만 서울시 서초구에 사실 어린이병원이 있긴 합니다. 시립 어린이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중증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고요. 치료받고 빨리빨리 아이들이 퇴원하고 또 새로운 환자가 차고 이런 병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퇴원하면 잘못하면 사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최중증의 어린아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의료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병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당연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고민했던 건 강북 지역에, 그때는 강북구라고 특정하진 않았는데요. 강북 지역에 시립 어린이병원을 하나를 짓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을 좀 맞추고 여기에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어린이 공공진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했고 또 특히나 중증 환자뿐만이 아니고 왜 애들 키워 보시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 한 3일, 5일 정도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러게 마땅한 병원이 없어요. 없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굳이 갈 필요 없는데 더 비싼 돈을 내고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돌봄, 3일에서 5일 정도 병원에서 애들 치료하면 낫겠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공백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소아 응급이라고 하는 응급 의료 체계를 이제 별도로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부터 서울시에 어린이병원, 시립 어린이병원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2018년에 구체화되면서 사실 강북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지난달에 서울 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를 치료해야 되는데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뺑뺑 돌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게 생기기도 했죠. 근데 사실 정부가 그러면 가만히 있었냐면 정부가 올해 2월 22일 날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이라는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만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뚜렷하고 좀 중증이 아닌 어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소아 응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중증 환자 진료를 대학병원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만 중심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월 22일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두 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 드리면서 토론자 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같이 참고해 주셔서 좀 풍성한 토론으로 이끌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토론으로 이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재정 토론으로 네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은 좀 전문가 쪽에서 그런 이제 논의셨고 또 두 분은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선 토론 진행을 우리 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태형 교수님을 통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교수님은 참고로 아까 발제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강북구 시립 어린이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한 번 더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이끄셨고 또 경제학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분야에 굉장히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계셔서 좋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경험과 함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또 공공병원 건립 사업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번번이 이 예타라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보면 굉장히 가혹한 허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평가를 하는 쪽, 조사를 하는 쪽에서는 항상 이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좀 이제 이 편익을 낮게 보는 거죠. 그 투자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입은 비용은 최대한 좀 크게 보고 편익은 이제 낮게,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근거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그렇게 썩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최고 병원 중에 하나인 분당 서울대병원 이런 데도 대중교통 접근성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잘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 좀 약간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어린이병원에서 이제 어린이병원이 만들어지면 대중교통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나 해당 아동들은 굉장히 어린이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미 두 번째 발제자께서 저희 보고서를 좀 이제 일부 인용하셔갖고 일반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편익 외에 특수 편익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이거 이제 어린이병원 특히 이제 공공이 운영하게 되는 이 어린이병원에서 이렇게 좀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편익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었고 좀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아서 또 특수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가게 되면 그런 특수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보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특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 그다음에 또 어릴 때 이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삶의 질 향상,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개량화해보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이가 이제 애가 아프면 당연히 여기 부모님들 대부분이시겠지만 이제 부모님들 돌봄 거기에 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밝혀진 연구 결과이듯이 어린이가 저 장애가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을 앓게 되면 고용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돌봄 비용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린이가 건강하게 돼서 성인이 돼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고용이 증대되고 또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이론적인 틀에서 잘 정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편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좀 더 구체화하고 그걸 통해서 이 상대방을 좀 더 잘 설득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비용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도 수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78 그 값을 계산하셨던 그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의 공공의학과의 과장으로 계신 장원모 선생입니다. 의사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공공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의료적 시각에서도 한번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장원모입니다. 어린이병원 필요한가? 그럼 이런 문제에서 어린이병원 필요한가? 중증에서는 어린이병원 필요한가? 경증에서는 어린이병원 필요한가? 이런 걸 봐야겠죠. 경증은 보통 의원급들이 해결을 많이 하는 건데 굳이 어린이병원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경증 같은 경우는 야간 휴일 진료 취약 부분에서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달빛 어린이병원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거는 앞으로 작동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긴 대기 행렬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경영 압박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축소 운영을 하게 됩니다. 2분 전문의가 계시다 1분만 계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서 급성기 그 감기가 확 늘면서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게 된 상황이 순간 생기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보다 돌봄의 문제가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랍니다. 그러니까 뭐 입원과 외래 치료의 경계에 있는 아이가 입원 며칠 하면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데 그거를 집에서 끌어안고 계속 열이 나고 끙끙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더 쉽지 않은 선택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거는 인플루엔자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갑자기 쭉 꺼졌다가 다시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폭증을 하죠. 네, 이런 것처럼 감기도 그렇게 폭증을 한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설명들을 드리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막 그어지다가 2020년, 21년 갑자기 툭 떨어지죠. 네, 저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게 반복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특정 시간대 야간부터 줄고 휴일부터 줄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요 급감, 이제 공급 급감이죠. 공급 급감에 버틸 수 있는 공공병원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감기가 확 줄어서 수요 급감해서 경영을 버틸 수 있는 의원보다는 병원급이 버틸 수 있는데 민간 병원보다는 공공병원이 버틸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겠다. 그럼 어떤 병원이 필요한가? 지금 서울시립병원은 사실 중증에서 입원 외래를 일부 보는 공공병원 영역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미충족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증에서도 있고 경증에서도 있고 최근에 중증에서도 간병 돌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리스파이 센터 같은 얘기들이 서울대병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강북구 어린이병원에서 뭘 할 것인가? 이게 정해지지 않는 한 병원의 성격이 정해져야 부지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정해지겠다라는 게 제 토론이고요. 그래서 배후 진료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 계속 주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더 구하기 힘들고 최근에 병원에서 그나마 적은 인력들을 병원에서 다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구하기가. 그냥 시립병원 단독 개원해서는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거고 예전처럼 시설만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지금 병원 이용하는 방식이 그냥 시립병원이니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믿을 만한 병원이야 이용하는 거죠. 시립병원이어도 믿을 만하지 못하면 이용해서 배제되는 거죠. 예, 그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 산부인과 분만치약지 지역에 돈을 줘가면서 열심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의원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지역에 있는 산모들은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병원의 위상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원 위상을 단기간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과 교류가 현실적인 부분이겠다. 적극적인 교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능한 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냥 다 사방이 막혀 있는 부지가에서 대학병원과 교류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없다. 그 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보여줘야 대학병원도 협력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부지에서 지금 16,000제곱미터 부지인데 사실은 시립 어린이병원도 46,000제곱미터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고 지도로 지금 제가 그려가지고 했는데 10,000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10,000제곱미터가 안 돼서 굉장히 좁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많아요. 막 어디든 부지를 막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넓은 부지에서 확장 가능한 게 필요하겠다. 뭐 운영이 가능한가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증을 보더라도 중증을 이송하고 연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대학병원을 끼고 있지는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배우 진료 연계가 중요하다. 위탁이냐 인력교류냐 그건 선택할 수 있다. 위탁이 아닌 그냥 적극적인 인력교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짓고 대학병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여러 인력들을 파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시립 어린이병원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를 조금 더 논의하면서 부지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서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굉장히 좀 힘을 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토론을 통해 듣겠는데요. 우선 그 강북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그 이상훈 의원님의 토론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발제하신 두 분, 또 앞서 우리 공공의학 과장님하고 우리 연세대 의대 교수님 전문가분들의 적절하고 매우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세 가지 정도 지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지의 어떤 그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이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그 담당 그때는 공공개발기획과였을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이 동북 4구 일대를, 사실 제가 강북구 출신이지만 그 부지가 제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시립 어린이병원이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병원이어야 되냐, 그 부분으로도 사실상 저는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이가 아픈데 지하철 타고 가지 않거든요. 버스 기다려가지고 카카오 지도 보고 버스 몇 분에 오는지 보고 가지 않아요. 승용 자가용을 가거나 택시 타고, 요즘 뭐 택시 뭐 콜로 언제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닌 이상 교통 문제는 필요 없다. 뭐 지하철, 대중교통, 아픈데 대중교통을 가지 않아요. 아이 데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분당 서울대병원 얘기했었지만 거기는 이 자동차 전용도로부터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 교통이 편한 것이죠. 그래서 교통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냐, 두 번째는 그 수요에 따른 그 수요의 실질적인 의료적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내용에 걸맞는 공간이냐. 특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행정이 책임감 있게 시민들한테 제안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조고요. 전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곳이 반경 1km 안에서 4개 자치구가 연동되어 있고요. 3km 반경 안에 초등학교는 2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12개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세지 않았는데 18세까지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면 민간 또는 공립 병설의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국공립 민간 등의 또 가정 등의 어린이집의 숫자는 뭐 더 많은
교육 보육기관들이 아마 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충분히 수요, 그 연령대 맞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계속적인 그 재개발 정우축이라고 하는 도시 공간의 변화에 의해서 또 수요 인구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어린이 소아 청소년들에 대한 의료적 진료의 욕구는 많이 늘어날 텐데, 근데 그 욕구의 내용은 방금 아까 우리 장원모 과장님이 슬라이드 통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비공원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지를 고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바로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도로관리 사업소였습니다. 이런 필요나 또는 여러 가지 그 4개 구의 동북 4구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위치인데, 근데 이제 상수도 사업소이고 그다음에 옆에가 강북 소방서가 있습니다. 근데 소방서는 소방법에서 위치 이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도 관할되는 상수도의 배관에 대한 압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임의대로 공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부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실 5개 자치구의 도로관리를 하는 서울시의 현업 사업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주된 큰 장비들이 1년에 3개월을 쓰는 장비들입니다. 제설을 위한 장비들이죠. 그러니까 그 넓은 주차장에 3개월 수기에서 8개월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장비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토지 이용이 훨씬 더 여유 있거나 또는 이 공공의 장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 이용이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그런 공간으로서의 이동들이 사실상 저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건립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BC 있어서 건립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청사 건축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상수도 사업소는 자기 사업소 건물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도로관리 사업소로 이전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건설 비용에 있어서 조건의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그 비용들이 이후에 그 소아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의 의료 행위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 의료적 서비스를 완성도 높게 하는데 그 비용이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장원모 과장님 말씀하셨거나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와 시의 예산상의 어떤 그런 배분과 집행의 기획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에 있어서 교통 편의 문제, 이것은 사실상 별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이 꼭 필요하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수요가 제대로 공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되고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지의 문제와 또 건립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 나간다라면 문제는 이 시립 강북 어린이병원의 건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행정이 지난 2018년도부터 건립 계획을 2018년 8월에 건립 발표를 한 이후에 다양한 비용을 들여서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다 소상히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렇게 심의를 구해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그 행정행위에 걸맞게끔 이후에 그분의 후속 조치도 해줘야 행정이 대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또 이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 행위의 연속성들을 대시민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특히 이 의료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들을 또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이번 이 시립 강북 어린이 병원에서도 저는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해야 되고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시립 어린이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소라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무래도 이제 소관부서가 저희 이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시민건강국인데 저희 상임위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오늘 부른 이유가 이 강북구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에 조속한 건립을 위한 그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좀 역할을 다해달라라고 부담을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저도 전문가분들의 발제 내용 정말 잘 들었고요. 그 이제 아까 이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대중교통 측면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계속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시립병원이 총 12곳이 있습니다. 12곳이 있는데 그중에 총 6곳이 소아청소년과 이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동북권이라고 굳이 따지면 서울의료원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저희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대중교통 접근성이라고 따지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또 한 번 마을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 부지가 타당하냐라는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모순된 주장이다. 또한 또 열악한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게 지역균형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어린이병원 입지로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서울시 공공개발기획 담당관에서 그 작년 11월 23일 공문을 보면 어린이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민간 의료기관 측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유 등으로 건립을 기피하므로 어린이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에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운영수지 적자를 뛰어넘는 공공 영역에서의 어린이병원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동북권에 이제 어린이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분명 인지하고 있지만 그 부지가 과연 그 강북구 번동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잠정적으로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도 이제 서울시의회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저희 공공의료 확충 발표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 심의를 통해서 좀 지역별 형평성이라든지 또 예산 편성의 적정성 또 어린이병원 추진 예산과의 예산 우선순위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서 이제 그 저희 고연화 과장님께서도 이제 내용 주신 것 중에 저도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건 서울시 어린이 입원 환자의 3분의 1이 동북권 환자라는 그 자료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고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린이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건 이제 한참 지나간 상황이고 일정하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강북구로 좀 여건이 그게 여건이 너무 입지가 너무 좋다 이런 정도는까지는 아니었어도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선의 선택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과연 시립어린이병원, 강북어린이병원을 추진할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열린 게 아닌가라고 좀 다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현재 지역에서의 그런 이제 어린이병원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을 해볼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이 열린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위치가 그렇게 썩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봐도 몇 가지 단점이 벌써 보이는 부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위치를 재조정한다고 했을 때 그 재론, 그 윗지를 재론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과정, 그게 투명했는지 그리고 그게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정말 그 과정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하에서 잘 이루어진 것인지 그래서 지금 재론을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나오잖아요. 혹시 전 시장의 추진 정책이어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중단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이제 시민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 과정에서 갑자기 정치적 행위로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으로 이제 전개돼 버린 거거든요. 그 이런 식으로 행정이나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연속성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신뢰성도 떨어지게 되고 하는 점에서 참 답답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재론되는 과정이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아까 그 천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님 면담을 했는데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건데 정말 그렇게 다른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재론이 결정이 된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론이 됐는지 재론을 하기로 논의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터 조금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의 건강, 시민 전체의 건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게 너무 정치적인 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